최근 여당은 지금까지 보여주던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을 전방위로 케어하던 그들이, 그래서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법정 구속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재판부를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이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딸 조민이 시험 한 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 특목고에, 고려대, 의전원까지 들어가서 수없이 낙제를 거듭당했음에도 교수들의 온갖 특혜를 받은 끝에 위기를 넘기고 이제 드디어 의사까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군자인 척하던 그가 실제로는 가장 부패하고 모렴치한 위선과 기만적 인물이었다는 평가가 신문에 도배되다시피 한 그런 인물인데도 정부 여당 그들의 서클에서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그를 감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조국의 딸 조민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민희를 처리해서 국민의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돌았습니다. 돌았다는 게 별것입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게 도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은 미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집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하고 청와대의 고위직 15명이 다주택자로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주택 차익을 얻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이다, 평등이다, 별의별 정의로운 척은 다 하는 그들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도 차익을 얻고도 집 없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전세보증금 그까짓 거 좀 올려받았다고 열일하던 김상조 정책실장을 잘랐다는 것인데, 이들이 너무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문재인 맞습니까? 조국 사태 때 그를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 그들의 스타일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느끼실 것입니다. 원래 자기 편이었던 누군가가 아무리 국민의 원성이 높아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다른 자리로 영전시켜주는 식으로라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바꿈질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는 그런 눈속임을 하던 그 사람들이 대놓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잘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정부 들어서 처음 보는 일이라 긴가민가,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그들이 미친 것이라도 아닌지, 미쳤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해버리고 박원순 시장의 지난 10여 년간 재건축, 재개발을 꽁꽁 묶어서 공급을 막아놓고 집값이 오르자 이제 와서는 세금 폭탄으로 집 가진 자들을 모두 다 죄인을 만들어서 집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그들의 무식함을 어떻게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국민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편가르게 하고 세금 폭탄을 퍼부어서 세금 못 견디면 집을 내놓겠지, 이런 식으로 집을 강제로라도 뺏겠다는 식의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도한 정책에 골몰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열심히 산 것이 죄입니까? 평생 집 한 채 유지하던 사람들도 퇴직해서 연금으로 겨우 풀칠하고 사는데 무슨 수로 갑자기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부동산 보유세를 다 내고 살겠습니까? 지금은 좀 괜찮더라도 갈수록 해마다 더 오르고 더 올라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세금을 올리겠다는 그들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어떻게 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버리고 시골이나 지방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앞으로는 더 늘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은 잡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잡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정책을 만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표 생각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를 만들 수 있을까만을 연구한 지난 4년의 연구 결과가 오늘날 이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민주당은 미친 짓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됐던 혜택을 민주화 운동을 한 자기들도 똑같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겠다는 특별한 혜택. 그래서 법안에 포함시킨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첫째, 자녀교육. 자녀에게 특권을 줘서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든 어떤 명문대라도 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대든 법대든 치대든 약대든 어디든 교육의 혜택을 자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아빠가 민주화운동했으니까 새로운 특권층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원의 혜택입니다. 자기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공짜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로 혜택입니다. 늙더라도 정부에서 노후 케어 책임을 져주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행 융자의 혜택입니다. 은행에서 융자도 마음대로 받겠다는 거죠. 은행의 조건 자체가 없어서 이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취직입니다. 운동권 자녀는 어디든 꿈의 직장이든 마음대로 정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든 공무원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취직할 수 있도록 특단의 혜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욕 나오려는 것을 참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발의에 찬성한 민주당 국회의원 등 범여권 의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73명이 참여한 법안입니다. 이 미친 세금 도둑들, 그들의 판때기를 한 인간씩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흔히 하는 말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도대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참으로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이 법안을 처리하겠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73명이 발의까지 해놓고 처리하겠다는데 믿어지십니까? 범여권의 표가 180여 석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쯤은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도 범여권 73명의 의원식이나 참여해서 발의해놓고도 안 하겠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갑자기 착해진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미친 것도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도 착해진 것도 아닙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박원순과 오거돈의 추한 행동으로 치르게 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그들의 선거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틀린 것입니까? 단순히 성급한 선심 정책으로 선거 때까지 표를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착하게 굴자, 이런 정책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선거에서 여당 후보 박영선이 크게 밀리자 그들이 잘하는 일, 착한 척하기, 갑자기 겸손한 척하기, 원래부터 정의로웠던 척하기, 그들이 잘하는 미사여구로 국민을 꼬드겨보기, 이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4.15 선거 때 이인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3월까지 마무리하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 돈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한 척에 속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선거 때마다 흔들어대는 돈에 넘어가실 분 또 계십니까? 그들의 재벌을 개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겪어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180여 거대 여당의 횡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으로.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182석 여당의 전무후무한 횡포가 또다시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